so salty. I'll still do goodbye.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I'll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go through the night. We're so salty. I'll still do goodbye.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여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표결 방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다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지난 3월에 이미 썼던 카드 아닌가요? 그래놓고도 총사퇴 안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어디 이번에는 진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 아 정말 하실 생각이시면 어디 변호사 공증이라도 받아다가 이 각서라도 써놓을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목요일 방송입니다. 지난 19일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반드시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역시도 화답을 했는데요. 어제죠. 21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에 이달 말까지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의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치구위원회에서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여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호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뭐 패스트트랙 태울 때도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 이제 이게 충분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좀 특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이 조급하신 모양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선거법 8월 말 표결 처리 예고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거 뭐 하실 것처럼 의원직 총사 너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한당 원내대책 조국 인사청문회 TF 연석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상화 과정은 정개특위 법안 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이 정치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선거법을 아예 그냥 무산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자기들이 법안 소위원장 맡고 한국당이 주도로 해서 이걸 주불러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잘못된 패스트트랙 철회 운운하시는데 그 패스트트랙 하시면서 그 난장 피워서 지금 고소되신 분들은 어떻게 안 가시고요? 경찰 출석도 안 하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이 입장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뭐 아주 거의 빠루라고 들고 이렇게 계시던 아주 모습, 당당한 모습 여러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본인들이 잘못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그런 이 과오들을 아주 뭐 다 잊어버린 마냥 잘못된 패스트트랙 처리가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참 웃겨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제 뭐 바른미래당 이런 쪽에서 끝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선택이 의원 총사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의원 총사퇴 딱 듣자마자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뭐 또 의원 총사퇴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의원 총사퇴를 진짜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지난 3월에도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자신을 제외한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추진 이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때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패스트트랙 태우면 자기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 채웠잖아요, 그죠? 패스트트랙 갔는데도 의원직 총사퇴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 아니 적어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식이나 되면 그 정도 약속은 국민들 앞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 패스트트랙 태우면 우리 진짜 다 사퇴할 거야 라고 했는데 태웠어. 그러면 우리 진짜 배치 안 된다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싸워본다. 이 정도 결의는 보여줘야 그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 정도 결의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결국은 선거법 개정이 돼서 본인들이 불리하게 될까봐 결국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맨날 그렇게 말만 사퇴한다 그러고 절대 배치는 놓을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뻔한 민낯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또 그걸 그렇게 국민들에게 조롱을 듣고도 총사퇴 또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그거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대적 과제조차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치 지역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의도적인 문개기와 자리싸움으로 고의적인 지연작전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겁박하고 나서는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모르고 있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민생과 경제, 안보를 핑계로 한 장외 집회가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시대착오적인 국민 겁박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정 의원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재정 의원님. 국민 겁박이라는 건요.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겁박이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한다고 누가 겁을 먹나요? 겁 먹으셨습니까? 두려우셨습니까? 아유 뭐 이건 뭐랄까요 소단대고 코 푸는 격인데 뭐 겁이 무슨 네 뭐 저는 쌍수 들고 활동합니다. 오히려 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한껏 더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강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지가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총사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티즌들 역시도 이번에도 그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번에도 패스트트랙 가면 총사퇴 한다고 그랬는데 2번이나 말 바꾸지 않을 거라 믿는다. 어금니 악물고 믿는다. 글쎄 믿을만한가? 그러면서 또 나경원은 의원직 총사퇴 왜 맨날 검토만 하냐. 실천을 하라고 실천. 맨날 말만 해. 실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 안 하고 월급만 축 낼 거면 표결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의원직 총사퇴해라. 뭘 날짜까지 잡고 그러나. 벌써 몇 번째냐. 검토하지 말고 이제는 꼭 해라. 그게 무기가 되겠냐. 이번에는 제발 꼭 해라. 이런 이제 네티즌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글쎄 겁은 오히려 국민들보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지금 이번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선거법 개정안을 뚝심 있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다른 정당이야 이제 밀어붙일 듯 하고요, 그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결국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여기서 정개특위에서 처리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 이번에야말로 정말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 꼭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직 총사퇴 아주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자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에게 제가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이러지 못했는데요. 정말 총사퇴 약속을 지키신다면 제가 기립박수 해드리려고요.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기립박수
보내드릴까 합니다. 약속 꼭 지켜주세요. 네, 다음 소식.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또 황당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요런 기사입니다. 보이시나요? 내가 있던 법무장관 조국 거론 자체가 모독이다. 네? 아, 참. 네. 지금 이제 조국 후보에 대한 각종 뭐 논란이며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사활이 걸고 조국 물어뜯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좀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가 누구한테 모독이래 진짜. 어디다 비벼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막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러면 막 동급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불법을 막아야 할 그 자리에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이냐 라며 아무나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뭐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던 그 시절은 진짜 아무나 법무부 장관 하는 시절 같긴 했어요.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조국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불법이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제대로 뭐 그런 거 아니냐 다 카더라 식이고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가 그건 하느님이 아신다고 그러시던데 뭘 믿고 이렇게 불법 백화점 운운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 이분이 또 그 장로잖아요. 그죠, 장로시죠. 황장로님 그죠. 아 그래서 그 독실한 황장로셔서 하느님만 아는 걸 뭔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그래서 본인이 막 불법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뭐 딴 걸 떠나서요. 다른 누구도 아닌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아무나 뭐 법무부 장관 해도 되냐 불법이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건 진짜 좀 자폭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찬대 대변인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황 대표 본인은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피부병인 단마진을 통해서 병역 회피를 했고, 그죠? 당사자죠. 그리고 16억 원의 전관 예우에 또 미래의 법무부 장관이 될 미관 예우까지 더해서 쌍관 예우를 받았고, 무려 쌍관 예우 받았던 사람이고, 이도 모자라서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해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랬던 사람이 법질서를 운운하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이분 뭐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아들의 그 KT 법무실 발령 관련해서도 김성태 딸 못지않은 의혹들이 뭐 숱하게 제기돼 왔었고요. 너무 나와 있는 정황들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이 의혹들이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불법 운운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가당치도 않다. 자기가 했던 것은 뭐 생각지도 않고 뻔뻔하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기 뭐 모독이냐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할 소재가 마땅치 않으니 가족과 주변인을 괴롭히는 방식,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저급한 정치 공수와 닮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며,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선친의 묘비까지 뒤져가며 이제 지금 좀 너무 치졸하잖아요. 뭐 선친의 묘비를 뒤져. 그러면서 가족의 개인 신상까지 공개해 벌집 쑤시듯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법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는 황교안 대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며, 야당이 온갖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조국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의혹만 남발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말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이런 논란들 아마 대부분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그 제대로 된 증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카더라식이고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글쎄 도덕적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막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뭐 조국 후보의 해명으로 좀 납득이 되거나 까놓고 보니 별것 아니네? 아니면 아예 그 청문회장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 때도 똑같았죠. 그 전까지 뭐 무슨 장문 어쩌고 막 했던 것들이 거의 청문회에서는 아예 올라오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9월로 미루자 추석 전까지 밀어보려고 계속해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청문회 아예 하기 전에 청문회를 안 하고 이런 공세에 못 이겨서 조국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논란들과 관련해서 후보 본인에게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을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대체 뭐 카더라 하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본인 입으로 듣고 싶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가 인사청문회 빨리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 하느님만 아신다 자유한국당 의원 그 멘트 그대로 하느님만 아신다는 그 의혹들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하느님만 아는지 황장로님도 아는지 아무튼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제대로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딱 자유한국당 꼼수가 보아하니까 이 패스트트랙 막아서 정치개혁 저지하고 그리고 조국 후보 낙마시켜서 사법개혁도 좀 저지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코 호락호락 자유한국당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당부교수님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기사인데요. 오늘 청와대 NSC에서 지소미아를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기한 만료가 사흘? 아니 이틀이죠 이제 24일이죠? 네 24일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2016년 체결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협정을 연장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결론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22일 오늘이죠. 늦어도 23일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방침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그걸 깨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정보 교환 자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분위기, 여론 분위기도 그렇고요. 연장 불가 강경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 일본,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쪽이 기존의 상반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전히 양측 모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단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접촉이나 협의를 계속 가질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특히나 이 양자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이 지난 7월 1일 수출 규제 발표하면서 촉발됐던 이 한일 분쟁 국면에서 사실상 본격적인 첫 외교 교섭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쪽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전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시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또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온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삼국 외교장관 간 공감대를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쪽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고노다로 외무상은 회담 전날에 20일에 일본 기자들에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한국 쪽이 대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노다로는 여전히 이건 한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은 한국 쪽에 있다. 라고 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기어와라 이런 입장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고노 외무상 역시도 대화의 끈이 단절되지는 않길 바란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작이니까요. 이 외교장관 회담 이렇게 제대로 된 외교장관 회담을 처음 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장 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교 당국 사이에 확실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데는 일단은 둘이 일치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제대로 전진시키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글쎄 이런 상황에서 또 글쎄 지소미아 폐기 혹은 갱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가 나겠지만 근데 그 외교부 쪽에서는 지소미아 폐기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게 사실 지소미아가 태생부터 우리 정부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고요. 사실상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소미아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시작 때부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이제 추진하면서 결국은 맺어지게 됐었고요. 우리 정부에게는 하등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일 공조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맺어지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특히나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국익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장치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고 결국은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화를 통한 이 보통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우익들의 이런 야망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4년 동안 한일 간에 이루어진 군사정보 공유 실적은 30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다고 하고요. 우리가 글쎄 그다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인데 단지 지금 이 한미일 협력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소미아를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소미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불패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그냥 섣불리 눈치 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뭐 있어요. 뭐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미국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수많은 외교적 선택사항 중 하나고 오히려 그냥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폐기든 절충이든 우리 외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와 군사정보의 양적, 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판단의 기준을 일본의 태도 변화를 보고 일본이 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이렇게 늦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좀 패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이런 그 정부 발표가 나올 듯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 청와대의 기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든 미국이든의 이 눈치를 보지 않고 최대한 우리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바치칸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콧물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여전히 더운데요. 바치칸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